자, 이 교시는 좀 편히 들으셔도 됩니다. 이 교시는 그냥 제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해 드릴 뿐이기 때문에 이 앞 페이지에 우리 백지 하나 있으니까 그 페이지에 조금 적어가시면서 좀 전달하셔도 되고요.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죠. 화소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내신 파트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알고만 있어도 앞으로 등장을 하는 그 환몽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 첫 번째가 환몽 구조. 환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리고 환몽 구조의 이제 시작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대부분의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요, 이게 현실, 꿈, 그리고 다시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이 현실이 지상계, 그리고 이 꿈이 뭐겠어요? 이게 천상계. 그래서 맨날 지상계에서 뭔가 한계를 맞이하거나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꿈을 꾸면 뭐가 등장해? 저승세계가 등장하거나 이제 옥황상제랑 만나거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선녀가 막 내려오거나.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지상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근본이고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운몽 같은 경우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구운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현실의 시작점이 천상계로 시작해요. 얘의 속성은 이미 신선이나 선녀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시작이. 근데 얘가 이제 사내연애 하다가 이제 꿈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 꿈속으로. 이 꿈속이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상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깨어났을 때, 다시 이제 현실로 왔을 때, 이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천상계가 되는 거야. 이 지점 때문이라도 이 구운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가치는 되게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환몽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이해들. 그리고 환몽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현실이 뭐가 되고요? 외화가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등장하는 그 꿈의 영역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내화의 영역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과 항상 세트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환몽 구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가 포인트라고? 화소가 포인트. 제목이 구운몽. 이게 9개의 구름 같은 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총 주인공이 9명이 나옵니다. 남자 1명, 여자 8명이에요. 근데 이 남자 1명이 8명의 여자와 만나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남성의 판타지가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들은요, 전부 다 각각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규수, 그 다음에 기생, 혹은 뭐 암살자, 심지어 나중에는 용왕의 딸까지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판타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여자를 7번 만나잖아요. 8번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화소들이 각각 고전 소설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디? 중국의 인도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공간은 어디라고요? 천상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육관대사라고 있어요. 우리 스승님의 포지션에 있어요. 이 육관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옥황성제라든지 혹은 용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법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아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번 제자가 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만 보더라도 진리를 완성시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스포가 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육관대사가 초대를 하나 받게 돼요. 동정호의 용왕이라고 해서 이제 동해 용왕이거든요. 우리 용왕님의 초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육관대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1번 대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얘네들은 뭐예요? 결국은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스님이 해야 되면 안 되는 일이 가장 큰 거리 세 개가 있어요. 절대로 하서는 안 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탑3. 1번 뭐예요? 술과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여자랑 썸띵 있으면 안 돼요. 결혼도 못해요. 여자는 그 도를 방해하는 존재니까. 세 번째가 속세에 대한 관심. 자꾸 우리는 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교보다 속세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불경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 육관대사 대신에 용왕의 뭐야? 생일잔치 가게 됩니다. 갔어. 얘가 이제 도수를 부릴 수 있어도 이제 구름을 탈 수 있었습니다. 군두를 타고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끝났는데 우리 용왕이 자꾸 안 치는 거야. 그리고 생일잔치, 용왕이 생일잔치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 술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야? 자꾸 먹으라고 잔치는 거야. 처음엔 거절을 했죠. 하지만 결국은 뭐야? 넘어가서 술과 고기를 먹게 됩니다. 자, 뭐가 조져졌어요? 술고기가 조져진 거야. 벌써. 그러니까 얘가 알까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구름을 타고 가는데 너무 수치가 올라오는 거죠. 음주운전이잖아.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좀 세수 좀 하고 좀 깨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오고요. 그리고 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다리에 강이 있고 다리에 여자 8명이 선녀가 8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 원래 못 타고 가면 돼. 구름 타고 그냥 가면 된단 말이야. 괜히 뭐 하고 싶어서 말 걸고 싶어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저기 선녀님들 제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혹시 켜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작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녀들도 깨르르 거리면서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해요? 불교에서 배운 도술 능력으로 여자를 꼬시는 데 씁니다. 나뭇잎을 8개 따가지고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해가지고 탁 캐니까 아름다운 구슬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슬 8개를 주면서 괜히 이제 손도 이렇게 한번 탁 그러면서 이제 희롱한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여자를 꼬시려면 마술을 배워야 돼. 이런 결로 이제 연계가 된다. 그래서 지나갔어. 그래서 벌써 뭐 조져진 거예요? 여자 조져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방구석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지. 와, 용궁에서 먹었던 술 맛있었어. 고기 개 맛있었어. 여자 너무 예뻤어. 야, 남자로 태어났는데 인간적으로 한번 속세에서 좀 입신양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조져졌어요? 요거 조져졌지. 요거. 근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불경한 생각을 죄송합니다 부처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공자승이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물어보니까 스승님께서 그러십니다. 느낌 왔지? 쎄해요. 그래서 스승님이 계신 공간으로 가니까 모든 제자가 도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스승님이 이렇게 계신 거지. 느낌이 안 좋아. 스승님이 입을 엽니다. 성진아,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용왕 그놈이 자꾸 나한테 자꾸 했다. 나는 분명히 거절했는데 얘가 먹였다. 이게 뭐야? 건너가려고 했었는데 여자들이 비켜주지 않았다. 이거 생각했지만 금방 고쳐먹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뭐예요? 이미 마음이 상해졌지. 그래서 얘가 네가 진짜 그거를 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경험시켜주겠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게 뭐처럼 들려요? 화면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거 거잖아. 1번 제자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 될 거였는데 조져진 거지.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육관기사가 누굴 부르냐면 저승사자를 불러요. 저승사자를 불러가지고 얘 좀 옥황상제한테 갖고 가. 염라대왕한테 좀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관장하는 염라대왕한테 자기 이게 정말 웃긴 게 사실 되게 난감해요. 이게 서로 부서가 다를 뿐이야. 같은 회사인데 부사에 1번
1번 사수가 1번 놈을 여기로 벌주라고 보내는 거야 걔가. 그래서 얘도 좀 난감하지.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고 얘를 조져놓으면 나중에 무슨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이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감하게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성진이 이러고 삐쭉삐쭉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또 여자 소리가 들려. 알고 보니까 이 성진과 같이 놀았었던 이 팔선님 역시도 이 육관대사 포지션에 있는 왕선녀님이 있어요. 항상 등장하는 게 월하선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왕선녀님이 계셔요. 그래서 얘도 뭐야? 남자랑 진짜 붙은 게 들킨 거지. 그래서 얘도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 팔선녀랑 이 성진이랑 이 영라대왕 앞에서 빌고 있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겠어?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니들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로 떨구게 돼. 그러면서 으어 하다가 이제 뚝 하면서 어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화였지. 외화였지. 그래서 내화로 들어가면서 뭐를 시작해요? 현실 세계로 시작을 해요. 눈 떠보니까 이제 한 살이고. 물론 기억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진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앞부분은 뭐에 대한 화소일까요?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하강 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천상계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현실로 유배가 되는. 여기서의 죄는 이거였지만 다른 얘기에서는 사내 연애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신선이 업무가 있어요. 얘들이 돌에 그 신선이 해야 되는 10계명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옥황상제 앞에 가서 그걸 읽어야 돼요. 한 투씩 틀리면 안 돼. 되게 웃겨. 한 투씩 틀리잖아? 너 이 새끼? 그러면서 지상으로 떨궈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현실 세계. 현실 세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전형적인 뭐의 화소가 시작이 되냐면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화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항상 뭐가 등장해요? 아주 충신이고 아주 성품이 고드시지만 항상 뭐가 없어? 아들이 없어. 그래갖고 맨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맨날 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열심히 빌다가 너무 고단해서 잠이 드는데 그때 사신이랑 그 성진이 끌려오는 모습을 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얘 죄를 지어가지고 왔으니까 잘 도살켜 주세요 라고는 깨서 걔를 베가지고 받겠다 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처사 현실 세계 양처사라는 아저씨가 있고 양처사에 이제 부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양소유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과거 성지, 부성지. 이 소유라는 이름은요 현실 세계에서 잠깐 놀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스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 영웅이잖아. 영웅 소설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뭐예요? 제자가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그러다 봐봐. 여러분들 얼마나 전형성이 없는지 모르겠어. 얘가 15세가 됐죠. 15살이 되면 얘가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나이거든요. 그럼 이때 얘가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뭘까? 두 개가 있어. 15세가 되면 당연히 이 근래에서 남자가 15세가 됐어. 그럼 이걸 해야 돼. 뭘? 이게 없으면 고전수사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 해야 될까? 첫 번째. 입신양면 해야지. 뭐 보러 가야 돼? 과거 보러 가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세대를 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얘가 뭘 해야 돼? 과거를 보러 가야 돼. 과거를. 똑같아. 그래서 15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정도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랑 열심히 살다가 이제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럼 이제 항상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항상 서울로 가야 되고요. 서울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다양한 방식이고. 근데 첫 번째, 아주 전형적인 게 뭐예요?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는 거. 되게 웃기지?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자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됐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 서로 자유연애하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야. 이 어머니들한테 허락받았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항상 이제 시, 항상 노래, 혹은 글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첫 번째 여주인공, 첫 번째 여주인공. 첫 번째 여주인공이 진채봉을 만나게 돼요. 얘의 포지션은요 양반집
규수인데요. 나중에는 몰락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다시 만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이제 중학에 붙게 되는데 옆방에서 우연찮게 만나게 돼요. 뭐 이거는 한 번마다 조금 다른데 이 첫 번째 이제 이 진철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클래식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보여줘요. 처음에 눈 맞았어. 그러면 얘네들이랑 이제 남자랑 여자랑 말 걸고 싶잖아요. 말 걸고 싶을 때 그냥 진짜 직접 가가지고 말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누굴 쓸까? 우리 진채봉에 누굴 써요? 항상 하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글. 그 당시에 이 글을 주고받는다는 행위는요, 단순히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를 떠나서 내가 이 정도로 학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학식이 있다는 건 첫 번째 뭐야? 내가 글을 배울 정도의 지위는 돼. 내가 글을 배울 정도의 양반간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글을 잘 쓰고 글을 예쁘게 쓰면 얘가 뭐야? 내가 과거 시험에 붙을 만한 깜짝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산다, 내라는 사람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서로 이제 글을 주고받으면서 뭐예요? 서로 결혼을 약속해요. 근데 이거 지들끼리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결혼합시다 까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 항상 등장하는 무슨 모티프? 혼사 장애 모티프가 있어요. 서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거를 맡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가 집안의 반대. 서로 이게 뭐야? 대칭이 안 맞을 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칭이 그렇게 안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뭐야?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간신 새끼들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채봉의 아버지 역시도 뭐였어요? 충신이었어요. 충신이다 보니까 간신 새끼들이 얘를 뭐 해버린 거야? 역적 모의를 했다라고 모함을 하면서 조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채봉은 어떻게 되고요? 역적의 딸로서 몰락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도 터져서 이 양소유 역시도 이제 도피를 하고요. 이 진채봉 역시도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역적 모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의 신분을 숙인 다음에 이제 궁녀가 되고요. 이 궁녀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나중에 누구랑 만나게 되겠어요? 양소유랑 만나면서 다시 이어지게 되는 스토리로서 첫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양소유가 도피를 했단 말이야. 그럼 항상 뭘 얻어야 돼? 자기를 얻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조력자가 나타나고 얘를 뭔가 기이한 인연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피를 했는데 어떤 동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굴에 들어가니까 어떤 할머님께서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설의 피리 고수였던 거야. 근데 이게 피리라는 그 당시에도 이 글과 동일하게 이 피리를 분단하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옥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옥으로 만든 피리. 그래서 우연찮게 그 동굴에서 기연을 만나서 이 피리와 옥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봐야 돼. 하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잠잠해져서 내려가요. 그럼 누굴 찾아가겠어? 진채봉을 찾아가겠지. 근데 주위에 들리는 건 간신 새끼들의 모함 때문에 집안이 박살이 났다. 다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아, 진채봉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첫사랑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속에 품고 이제 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왜 원래 과거를 보러 갔었어야 되는데 전쟁이 터져서 못 봤잖아. 하고 얘가 이제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6세가 되는 거죠. 16세. 근데 문제는 얘가 첫사랑이 너무 심했어.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애가 예전 같지 않은 거지. 그래서 보니까 여자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럼 여자는 뭘 잊으면 돼요? 여자로 잊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이제 부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과거를 보고 오면 뭘 시키자?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중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부터 이제 중매를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굴러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를 먼저 보고 결혼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결혼을 먼저 하고 과거를 보잖아요. 이 어린 마음에 여자랑 남자랑 맞으면 어때요? 서로 사랑만 나누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애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과거부터 생각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과거를 먼저 붙은 다음에 결혼시키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6세 이제 두 번째 2차 과거를 보게 됩니다. 2차 과거를 보러 가는 과정에 이제 여주인공을 만나는 두 번째 이슈가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양반 규수의 포지션이었고 약간 비극의 주인공의 포지션이었단 말이야. 다음 청순 가련이야.
그럼 이제 2번은 뭐야? 섹시 노발의 포지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자, 봐봐. 기생을 근데 만나는 포지션도 완전히 똑같아. 기생이 만나는 포지션도 여기는 양반 규수의 포지션이었죠. 그럼 기생을 만나는 포지션도 똑같아. 두 번째 이름이 개서머리라는 아이. 이걸 포인트 기생. 가다가요 항상 유명한 기생집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기생집에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궁금하잖아. 궁금해서 보니까 어떤 방이 붙어 있는데 이 기생이 내는 이 기생이 내는 시험을 통과하면 이 기생에 하룻밤을 주겠다. 이런 식의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생의 첫날밤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원래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문화였지만 얘네들의 첫날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했던 건 뭐예요? 이 개서머리 원했던 건 뭐야? 나의 첫날밤은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많은 양반들이 뭐하고? 수많은 양반들이 글을 읽지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친아할 때 양소유가 딱 글을 딱 써내니까 당신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서머리가 첫날밤을 보내고 이 개서머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물론 얘가 양반에서 몰라 그랬지만 지금 신분은 되게 낮은 신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소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뭐로 원하냐면 첩으로 들이기를 원합니다. 첩으로. 왜? 자기는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처로 들어가기에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지금 첩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뭘 해달라? 원래 처를 좋으신 분으로 얻어라. 라는 되게 희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원래 처는 누가 됐었어야 돼? 원래 여기 있는 진채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여자를 추천하기까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이때 정경태라는 아이를 추천을 해줘. 정경태라는 아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아까 부인이 중매를 이제 구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가 됐었던 이 사람도 이 정경태라는 이 세 번째 인물군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놓고 이제 개성월과 헤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과거를 보러 가야 됐었잖아요. 근데 뭐 판서마다 이제 조금 다른데 판서마다 이제 조금 다른데 결국은 이 기생집에서 놀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기생을 구해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기생을 구해주다가 결국 과거를 못 봐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제 과거를 못 보고 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기생은 이제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남자들한테 몸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갑자기 콧물 흘리고 머리 산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어떻게 하면서 이제 바보 흉내 내다가 나중에 얘가 이제 입신양면 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서사가 좀 어려워요. 뒤쪽 이야기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충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7세가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3차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3차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누구랑 이제 이야기가 나와? 이 정경태와의 혼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되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일단 궁금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인형까지도 있어요. 이 개성월이 추천까지 했었단 말이야. 이 정도면 처로 두실 만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궁금해. 궁금한 건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짓거리를 벌이냐면 여장을 합니다. 자, 아까 뭐 배웠어요? 피리와 옥소를 배웠어. 그래서 이 정경태 집에 잔치가 있는 날 여자로 목장을 한 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으로 들어가고 악동이. 근데 얘가 그래서 예쁘다 하고 오면 되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마음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 노래를 그냥 부르면 되는데 피리를 약간 뭐라고 해야지? 너무 예뻐요. 라면 먹고 갈래? 넷플릭스 보러 갈래? 우리 집에 고양이 있네라는 그런 야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얘가. 근데 도저히 여자가 여자한테 부를 노래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눈치채고 얘가 박칩니다. 약간 친데레 포지션이 얘가. 그래서 분노를 하고 나중에 복수를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만남이 끝나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히히거리면서 이제 과거 시험을 세 번째 보러 가. 그럼 이제 세 번째 보러 가. 이번에는 보러 가서 얘가 과거를 급제를 한단 말이야. 항상 영웅은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항상 잘났단 말이야. 그럼 항상 장원 급제를 해.
그럼 장원급제를 하면은 내리는 벼슬 이름이 뭐라고? 외워야 돼. 한림학사야, 한림학사. 그래서 이 다음부터 얘 이름은 뭐가 돼요? 유소유가 아니라 유한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전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고. 맨날 이름 바뀌면서 얘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림이라는 단어도 외워두시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장경표까지 봤고요. 얘가 이제 진짜 양반기죠. 얘는 몰락이 아니라 나중에 공주까지 되는 승승장구하는 진 히로인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됐잖아? 그럼 이제 히히 하면서 뭐야? 우리 예쁜 마누라 보러 가면 돼.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 올린 다음에 탄탄대로로 걸으면 되는데 문제는 저 피리가 문제예요. 지나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이 있는 거야. 학이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학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피리를 꺼내서 우리 아까 전에 그 관동물고 봤었잖아요? 학이 있으면 풍류를 아는 남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래서 피리를 불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학이 이 앞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항상 이제 이 과거 급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과거 급제를 하면 이 유한님이 되는데 이 유한님 이제 누구랑 연결이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제랑 이제 커넥션이 만들어진 거야. 야, 나라에서 1등이 된 사람이란 말이야. 아낄 수밖에 없어. 근데 황제에 뭐가 있어요? 항상 공주가 있어. 근데 이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의 삼촌, 이 황제의 이제 그 형이겠죠? 삼촌이 있는데 이 삼촌이 이 유한님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학은 누구의 학이었게? 이 공주님이 키우는 학이었고 그 학은 뭐 때문에 유명해? 이 공주님도 뭐에 기회가 높아요? 이 옥수, 피리의 기회가 높아가지고 그 피리를 불면 이 학이 날아와서 이제 같이 춤을 췄다는 거에 유명했던 거야. 근데 얘가 불렀어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얘가 우리 조카의 현생 비리구나. 그러면서 얘를 맺혀주려고 황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황제 느낌 있지? 야, 우리나라 1번이랑 우리 공주랑 나쁘지 않지. 야, 이때 이 포지션 공주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게? 공주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게?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부마라고 합니다. 부마. 그래서 얘가 이제부터 유부마로 불리게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되면. 근데 자, 우리 포지션 나름 여자를 많이 후리고 다니지만 그래도 뭐야? 이 순정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절할까 승낙할까? 거절을 하지. 왜? 누구랑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정경표랑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거절을 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황제는 처음에는 그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황제의 어머니 황태후라고 얘기하거든요. 황제의 엄마가 딱 쳐요. 아니 우리 손녀딸을 감히 거절을 해? 라고 해서 극대노를 하면서 얘를 조지게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 황제는 어떤 포지션이 있어요? 간신 포지션이 있는데 항상 젊은 이 신진 세력들은 이제 눌러줘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져가지고 얘가 뭐가 됩니까?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떻게 황제에게서 내려주신 그 혼답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눌러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패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장경팬의 집까지도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잘난 년이길래 우리 손녀를 까고 그쪽으로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히로인과도 이제 커넥션이 되는 거죠. 공주님의 얘가 난양 공주야, 난양 공주. 이소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레알 공주, 공주님, 찐 공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위기 나왔잖아. 그리고 이것도 영웅 소설에 맨날 나오는 일이야. 내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주, 그리고 얘가 맨날 뭐로 등장한다? 맨날 부정으로 등장한단 말이야. 맨날 이 사랑을 방해하는. 하지만 여기서는 전부 다 히로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긍정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공주님이랑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요? 지금 얘가 지금 유배가거나 감옥에 갇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꺼내서 나와야 되고 그 꺼내서 내려가는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때 항상 나오는 명분이 뭘까? 그렇지. 항상 전쟁이 터져. 전쟁이 터져가지고 얘를 자꾸 장수를 보내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꺼내가지고 사실 전쟁을 나간다면 항상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신놈들 입장에서도 얘가 가가지고 이기면 좋고 죽어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얘를 이제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자, 전쟁을 보낸다라는 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전권을 준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이때 벼슬명이 바뀌어요. 이때 뭐라고 부를까? 하나도 몰라 그냥 하나도. 이때 뭐라고 부를까? 원수라고 부릅니다. 원수. 그래서 이때는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원수가 되는 거예요. 유원수. 자, 그러면서 이제 시즌 3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영웅의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부터는 군담 소설, 즉 전쟁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이제 히로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전쟁. 자, 지금 정경표에 살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커넥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됐죠. 양소유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전쟁을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제 얘네들을 한 번에 이제 조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워낙 방대했던 애초에 우리가 불리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양소유가 가서도 이 양원수가 가서도 그냥 버티는 게 이제 한계였단 말이에요.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 이제 몇 명이 등장했다. 다섯 번째 히로인인 심요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요연. 얘는 이제 뭘 포지션이요? 자객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군인, 경찰, FBI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봐도 뭐야? 여자인 거야. 그러면서 괜히 센 척을 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여기 자리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허세를 부리게 되고 그때 심의원 이제 칼을 놓치면서 그 사내 다음에 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얘의 일화가 있어요. 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얘도 선녀잖아, 포지션이. 선녀이다. 얘들은 다 선녀예요. 아까 같이 떨어졌던 8선녀. 선녀다 보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나중에 이 사람과 인연이 될 거니까 어떤 전쟁에서 너의 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너의 배필이니까 그거를 알고 커라. 그리고 얘의 스승도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인연은 얘가 적국의 자객이었거든요. 적국, 즉 너의 철천지 원수 나라에 있다라는 거. 그럼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얘가 뭐 해야 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철저하게 자객으로 키워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쓸고 다니다가 딱 보니까 얘가 묻는 거야? 자기의 양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눈에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낳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적 정보들을 다 알려줘요. 여기 가면 매복이 있고, 여기 가면은 뭐가 있고, 여기 가면 피해야 되고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뭐예요? 양소유가 점점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후연을 기대하면서 얘들이 이제 떠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우물가에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독이 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잠을 자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여니까 어떤 여인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의 직업을 뛰어넘어서 이제 인종이 바뀌어요. 종족을 넘어서 이제 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왕의 딸이 등장을 해요. 용왕의 딸 이름이 이제 백능파라는 아가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 용왕의 딸이에요. 자, 한번 봐봐. 용왕 딸 만날 수 있어 없어 현실에서 못 만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뭐에 대한 얘기? 내가 이제 용궁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가 바로 뭐예요? 꿈의 영역이 들어가야 돼. 근데 되게 웃긴 게 현실이잖아. 현실에서 꿈을 꾸면 원래 어디로 가야 돼? 이상세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상세계는 나의 원래 있었던 공간인 거야. 이 용궁이라는 공간이. 자기의 본질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 백능파라는 용왕의 딸이 등장하는데 내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얘도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뭘 듣는 거야? 항상 그 예언을 듣는 거라는 거지. 무엇, 무시, 며칠에 이 자리에 가면 자신의 자기의 운명의 짝이 있다라고 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양소유였다는 거지. 근데 그래갖고 자기를 이제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뭐의 위기에 빠져 있냐면 이게 동해용왕이 있어요.
동해 용왕의 아들. 이 얘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자기는 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가져가려고 해서 전쟁을 벌여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이 독에 휩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어디 남의 여자를 건드려. 그리고 이 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뾰로롱 하면서 용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제 용궁으로 들어가니까 얘 아빠가 누구예요? 얘 아빠가 사실 누구? 처음 술을 먹였던 그 아빠였던 거야. 근데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양소연이 못 알아보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얘 스승님도 보거든요. 스승님도 봐. 근데 이 스승님도 얘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양소연. 얘는 얘네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얘네들은 얘를 알아보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게? 결국은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 소설이 나와요. 웃긴 건 얘뿐만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던 병사들까지도 같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모두 어디로 갑니까? 용세계로 가가지고 이 용왕의 아들을 이제 조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용궁의 이야기들을 해결하고 백능파와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나니까 애들이 귀신같이 다 이제 해독이 되어 있고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힘들었던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능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명 나왔다. 7번, 8번. 7번, 8번. 근데 여기는 쉬워. 근데 이제 끝났어. 그래서 내가 전쟁이 끝났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이제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최고 권력자를 살려준 거란 말이야. 전쟁 영웅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직도 뭐가 상재되어 있어요? 문제가 지금 하나 상재되어 있지. 누구와 누구를 지금 결정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정경태와 이쪽에 있었던 이 난양공주 이소화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었어야만 해. 그죠? 근데 이 정경태가 이미 해결이 되어 있었어. 왜? 아까 전에 있었던 황태우 있었죠? 황태우와 여기 있는 이소화가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황태우가 도대체 어떤 년인지 보려고 여기를 너 우리 집에 와라. 도대체 어떤 년인지 면상 좀 보자. 라고 해서 정경태를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애가 괜찮은 거야. 그리고 이소화 역시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언니거든요. 저 사람이 언니라면 자기는 같이 부인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얘는 공주고 얘는 이러니저러니도 높은 벼슬이기는 하지만 양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양소유의 척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정실분 즉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레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같이 하면 얘가 마치 얘가 되는 같은 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뭐로 나누면 야 너 내 딸 할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 황태부의 양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공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합동결혼식을 열립니다. 합동결혼식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이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공간이 어디야? 궁궐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소화의 시녀가 누구였게? 알고 보니까 이소화의 시녀가 누구였게? 아까 전에 몰락돼가지고 궁녀로 들어가서 있었던 진채봉이었던 거야. 그래서 누구였던 이 진채봉을 만나게 되고 이 진채봉에 대한 이야기, 이 사이가 좋았겠죠? 그래서 양소유와도 또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빠져 있었던 이제 7번, 8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드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한 명이 가춘운이라고 있어요. 가춘운. 얘는 하녀의 포지션, 메이드의 포지션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 요즘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정경포의 시녀예요. 이 가춘운이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원래 결국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야? 후사를 낳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결혼을 하면 그런 아이를 만드는 애가 되게 어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얘를 먼저 던져요. 그러니까 얘가
홀로 그쪽 집안으로 가는 거니까 같이 있어야 될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같이 지냈던 섬겼던 이 시녀를 먼저 남편 쪽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와 이제 아이 만들기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도 이제 정이 붙어서 이제 7번째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구 있었지? 이 개서멀 있었죠? 이 개서멀에 친구 기생이 있었어요. 친구 기생. 근데 얘랑 완전 취향이 똑같아.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음악 취향도 똑같고 옷 입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북쪽의 기생이었다면 얘가 남쪽의 기생이었던 거지. 근데 얘가 자기가 친구를 만나니까 오랜만에 얘가 자기 남동생을 찾았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뭐야 너무 취향인 거지. 그래서 야 친구야 나도 같이 첩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썰은 너무 짧게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이름이 적경이라는 아이예요. 적경. 얘도 이제 기생입니다. 요런 이제 포지션. 근데 이제 속성도 조금 달라. 얘가 조금 스포티하고 얘는 조금 이제 좀 클럽의 느낌이 좀 세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 8명의 이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이 작품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게 결말 부분에 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결국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일단 봐봐. 1명, 2명, 3명 지금 결혼한 사람 1명, 2명, 3명, 4명이잖아. 4명이잖아. 4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황제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난 호색한이었어요. 부인이 5명이었어. 그리고 이 남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부인 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존심을 낮추는 거를 되게 쾌락으로 느끼고 있는 아주 변태 사이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4명이랑 결혼을 하니까 참을 수 없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소율을 불러가지고 이제 부인들끼리 뭘 벌이기 시작을 합니까? 배틀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의 동생이니까 이 5명도 쩔겠지. 근데 얘는 몇 명이었어? 4명이었잖아. 쪽수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타고 다닥다닥 하면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기생이었던 이 개서멀과 자기 친구였던 친구 기생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구름이 뿅 하면서 누가 등장하게? 백문파 등장하고 누가 등장하는 거야? 신묘원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몇 명이 되는 거야? 이 남자 갑자기 4명에서 8명이 돼버리는 거고 달리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양소유가 개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대로의 고전소설이면 이게 어떻게 끝나면 돼요? 이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돼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데 이건 환문구조잖아. 그럼 어떻게 끝나야 돼? 다시 깨어나면서 끝나야 되죠. 얘가 그래갖고 100세가 됩니다. 자손도 개 많아. 그러니까 이제 허탈한 거죠. 와, 내가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다? 불교로 귀의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떤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렇지 스승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뵙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성진아 아직 나를 모르겠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딱 칩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어느 상태예요? 그 불당에서 자고 있는 머리 만지니까 보슬보슬하고 그때 그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 시기였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100살까지 살면서 느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은 거. 즉 내가 처음에 어겼었던 남자라면 속세를 이렇게 하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뭐야? 이 속세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부지 같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간 세상의 꿈을 꾸게 해주신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 패트 마무리해. 똑똑 그래서 공자승이 와서 스승님이 젖으십니다. 가서 엎드려서 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스승님 덕분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혼나요. 왜 혼나요? 왜 혼나요? 너는 지금 속세와 뭐를 나누고 있다? 불교를 나누고 있다. 이 불교만 의미가 있고 네가 겪었던 그 속세의 것들은 부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나 네가 했었던 이거나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이 현실이나 다르다 같다? 같은 것이다. 이게 이 작품이 전달하고 싶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는 전부 다 하나로 이제 통일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속세의 모든 고통들
모든 현실들 그리고 이제 불교에 귀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다?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래서 네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은 또 하나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이제 이 깨달음을 얻고 뒤에서 빛이 나는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지 이 성진이.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누가 들어오게? 8명의 선녀가 들어오고 그리고 8명의 선녀도 이제 불교에 귀해서 비구니가 되고 그래서 이 9명께서 이제 이 세상을 풍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우화등성에 이제 성불 하셨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이 구운몽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기억히죠. 여러분들 구운몽 안 읽을 거야. 이만해. 근데 재밌어. 근데 안 읽을 거잖아. 근데 이야기를 읽을 거야. 이야기. 요걸 기반으로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